네, 이 시각 이슈와 함께 또 전략 함께 고민해 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직접 출연을 해 주셨어요. 또 포트를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 그룹주 그래서 일부러 앞에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려고 네, 하나하나 좀 감사합니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저희 포트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뭐 제가 하나하나 굳이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매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DBI 텍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종목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종목 소개해 드릴 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원래 신규 포트를 오늘 하나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한 3, 4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주말 중에 대부분 다 쓰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기업을 더 체크했는데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꺼림직한 부분을 안고 굳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에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전화를 해보고 2020년 실적 발표되는 후에 공개를 해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뭐 네. 무책임하게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최근에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 등 문의가 좀 많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ICD입니다. ICD 일단 긴 말 필요 없고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 현재 신규 매수 가능,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D 일단 이것도 2020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권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감안하고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릴 테니까 ICD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게 보니까 이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61% 수익이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완성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께서 제가 이제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언제 매도할 것인가 그걸 좀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중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냥 조정은 감안하고 쭉 지켜가고 이 종목은 제가 이번 시장 랠리가 끝나는 시점 정도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할 테니까 만일 제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수익 실현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조정 감안하고요. 우리는 감당하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오후에 잠깐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 가능 의견, 분할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지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없으신 분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80%가 넘는 수익 중이긴 합니다. 근데 잠깐 쉬어주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최고 수익률이 197%인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똑같은 날 제가 소개드렸는데 104%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두 개가 한 97% 수익률이 네. 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옮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똑같이 일관되게 본 종목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코스피 보시면 레버리지보다 지금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더 보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그 오늘도 코스피가 1% 밀리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밀립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본 종목들도 제가 굳이 중간에 안 꺾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초반 상승장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죠. 그 종목이 저점부터 지수 끝난 날까지 주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일단 요게 지난주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재료 노출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죠. 근데 일단 오늘 보시면 6.35%로 다음 주인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치료제가 실제로 사용된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그동안 드려왔던 말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공매도제기 3월 16일 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달 전에 한 2월 중순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50.95%, 최고 86.42%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쭉 밀린 다음에 크게 이제 몸통 만들어 양봉 만들어주고 양봉이 한 두세 번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 더 그때. 확인해야 되는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많이 보수적인 편이어가지고 최소 2번 이상, 3번 이상 네. 양봉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조금 사실 팁을 드리면 오늘 양봉 만들어주고 한 2번 정도 더 만들어주면은 21선 위쪽 살짝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들어가실 때는 좀 주의하시고 차라리 이 종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실적 2020년도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런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인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아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113% 그리고 오늘도 VI 터지고 이제 6% 정도 수익 중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DB하이텍은 작년 실적 발표될 때까지 저희 안 건드릴 겁니다. 저도 매도 의견 안 드릴 거고요. 지금 팔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고 오늘도 그런 흐름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 발표되면은 그때쯤 돼서 제가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인데 SK바이오팜은 지난 종가 기준 19.26% 손실 중입니다. 2020년에 대한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2021년도에는 2019년도 실적 근처로 많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쯤 되면은 주가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본 종목도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대기 제가 꼭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볼게요. 진짜 안 움직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그날 5% 좀 급등하면서요. 최고 12.61%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신일전자 굳이 꺾일 필요 없고요. 본종은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실적 발표가 되는 그 시기까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현재 신규 매수 가능 종목은요. ICD 그리고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현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최대 비중 10% 제시해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이 끝났다라는 그 시기까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할 거니까 제가 삼성전자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 사인 드리면은 이제 김성현 대표는 시장이 거의 고점이구나라고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데 좀 중점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코스닥 레버리지와 함께 ICD는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하고 다른 종목은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포트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시장에 가는데 기대가 되는 이유를 오늘도 풀어주실 건가요? 네, 그 세 번째 주제를 빨리 하고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양시장 조정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또 방송하기 전에 채팅창을 지난주에 좀 많이 봤는데 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시장 네.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올해 시장 좋을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이 왜 이런지 수급적인 분석을 좀 한번 좀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했고요. 달러 다시 약세로 가는 거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달러가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유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화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달러의 강세는 단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 좀 정리되면 다시 달러는 약세 들어갈 겁니다. 원화 강세 갈 거니까 그냥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던져두시고 외국인들은 조만간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기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속 매도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쿼드러플 위싱데이 이후에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쿼드러플 위싱데이 때 지나고 딱 바로 매수 들어가더니 배당 권리만 딱 획득하고 다음 날부터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1월 달도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관을 매도하는 거는 사실 자업자들 그리고 자충수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혹자는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들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매수를 하냐? 뭐 과도한 개인 투자가 우려된다. 그리고 영끌이라는 단어는 이미 부동산을 넘어서 주식시장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저도 과도한 비 그리고 감당 안 되는 뭐 스탁으로 레버리지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개인 투자 자금이 과연 빚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국내 기관들이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는 사건 많았습니까? 제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 회사채, ELS, 뭐 사모펀드 사건 뭐 난리 났었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이해 안 되는 TRS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수익률만 가지고 홍보하고 불안전 판매하고 뭐 불안전 홍보하고 뭐 심지어 80대가 넘는 분들 그리고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까지 네.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매가 했으니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기관 못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좋으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당신들 할 바에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계속 환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보험 그 대리점 하는 후배들이나 이제 지인들 물어보면은 보험도 최근에 환매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보시면 뭐 펀드 환매, 보험 환매, 적금 해지, 뭐 은행 꺼낸 친구, 증권사 뭐 지금 다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런 제목도 보이더라고요. 다급한 동학개미, 적금 깨고 연금까지 끌어와서 투자에 나선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과연 빚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지금은 기관의 매도가 그대로 개인들이 매수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기관들한테 환매해달라,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개인 투자하련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를 무조건 다 빚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바로 기관에서 환매해서 그 자금을 그대로 본인 계좌에 넣어서 매수하는 그런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투신들이 지속적 매도를 보여준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히 그 이유가 전부이고요. 우리가 환매 신청하니까 그들이 환매 신청한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매도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려고 종목을 매도하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이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뭐 더블로 이제 우리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기관 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펀드 환매 신청 그만하시면 안 나올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기관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제 강력한 최근의 매도 주체죠. 지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이고요. 보시면은 올해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작년 말 기준으로 0.5%포인트 그리고 국내 채권 4%포인트를 줄일 예상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3,000포인트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이미 수십조 원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오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3에서 한 40조 원 이상 정도 지금 오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자산을 넘겨서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잠재적인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국민연금이 계획을 없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다시 올려주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 제로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매도 물량은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 끝나서 매도하는 거구나가 절대 아니니까 우리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관의 매도보다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들어오나를 조금 더 포인트로 봤어요. 그럼 기관의 수급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메이저 수급의 매수는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관 부분은 개인들이 이제 펀드 환매 그만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기관 매도가 결국 그 개인의 매수로 들어오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게 같은 통에서 여기서 빼서 여기서 넣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라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기관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잃었던 신뢰를 잃는 포인트인데 그거 절대 이번 랠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기관은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 사례 봤을 때 언제 펀드가 유입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새로 시장에 들어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최소 한 20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수 한 10% 밀어도 그냥 뭐 에이 하면서 또 돈 끌어서 이제 추가 매수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60%, 70% 이상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매수하신 그 금액 기준으로 지수가 10% 밀리면 종목이 한 20, 30% 밀린다 보면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밤에 이제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거나 내 팔자에 무슨 주식하냐 이런 생각하시면서 상승장을 누리긴 해야겠고, 근데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제서야 펀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점 자체가요,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같이 조정을 버틴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큰 수익이 난 시점이고, 그리고 펀드 자금은 항상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2004년에도 펀드를 뒤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컨트롤해주는 이 순서는 개인 현재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될 것이고, 그리고 기관이 들어올 것인데 기관이 들어온 시점은 시점 머지않아서 이제 지수가 거의 끝물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이 부분은 거의 매번 랠리 때마다 거의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상승 말미에 아마 시장을 컨트롤해주는 세력이 될 거다라고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장의 고점이 그때쯤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매수 들어올 때가 고점이라는 말씀이신 네, 저는 그렇게 거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매수 들어오면 머지않아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자금 자체가 펀드니까 그 자금은 이제 사실 개인 투자 자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자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첫 번째, 개인 투자 자금은 아직까지 본진은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더 큰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M2 관련 이제 분석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해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기관의 매도는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현재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연기금은 현재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운용 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연기금한테 바라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기관 수급은 이번 랠리 말미에 들어올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버틴 개인들이 최고의 승자가 될 것이니까 이유가 명백한 조정이라면 좀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쪽 그 환율 쪽, 원 달러 쪽 이제 유로화의 어떤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약세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저는 좀 텀을 길게 보시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좀 잘 나가시고 특히 실적주 그리고 돈 많은 기업 투자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H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이 시각 이슈 또 수급적인 내용 또 재미있게 말씀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